요양원에 들어가면 3년을 못 산다더라.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은 후 한밤중에 잠 못 이룬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3년을 못 산다더라. 한밤중 또다시 이런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생을 마감하는 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이제 제 인생도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8 김선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저와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예요. 선자씨, 이제 혼자 살기는 무리일 것 같아요.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한 달 전 복지관 친구의 이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아온 5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왔는지, 몇 번이나 아파도 혼자 끙끙 앓았는지.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발로 걸어다니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먹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양원이라니요. 텔레비전에서 본 요양원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좁은 병실에 줄지어 놓인 침대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어르신들, 면회 오는 가족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들. 거기 들어가면 정말 삶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야. 난 아직 멀쩡해. 난 아직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얼마 전 허리 디스크로 2달을 앓으면서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밤새 이불에 눈물을 적시던 날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한계를 마주했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큰딸이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진 않았어요. 제 자식들도 이제 각자의 가정이 있고 직장도 다니고 그들의 삶에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간병인을 구해볼까도 했죠. 하지만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24시간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는 게 과연 그게 제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그럼 나는 이제 정말 선택권이 없는 걸까? 이런 막막한 고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신문에서 본 한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았죠. 젊은 부부와 함께 사는 실버 세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남의 집 젊은이들과 한 집에서 산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그 기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어르신과 젊은 부부가 한 집에서 산다고요? 세대 차이는 없나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의문이 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요양원도, 자식 의존도, 외롭게 혼자 사는 것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요양원은 가기 싫은데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는 더 싫고 이런 고민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에겐 분명 다른 선택이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좋은 이야기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젊은 부부와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제 인생의 이막을 열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젊은 부부와 함께 살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이었죠.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독거노인 고독사 증가, 요양병원 학대 사건, 노인 빈곤율, 외티도 저질저질 어르시나 어디서나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옆집 임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쓰러져 계신 걸 아무도 몰랐대요. 그나마 통장님이 우연히 들렀다가 발견하셨다지만 만약 그때 발견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작년 추석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큰딸네 집에 갔다가
결국 며칠 만에 제 집으로 돌아왔던 일. 명절이라고 찾아간 엄마가 짐이 되어 돌아오는 그 서글픈 기분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요양원은 더더욱 제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길이었죠. 한 달 전에는 동네 박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얼마 전에 뵈러 갔는데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시게 됐더라고요. 거기 계신 지 한 달 만의 변화였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제 앞에 놓인 선택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혼자 산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불안,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현실,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자녀와 산다. 매일매일 눈치 보는 생활,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 손주들 공부한다고 말도 못하는 답답함, 요양원은 하루하루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 점점 사람을 잃어가는 두려움, 끝나지 않는 외로움. 그렇게 막막하던 순간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듣고 있었거든요. 젊은 선생님이 카카오톡 보내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가 눈에 띄더라고요. 남편 되는 청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이름이 민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내 지은 씨. 둘 다 참 착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근데 젊은 분들은 왜 여기에? 지은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희가 실버 세대 주거 공유 프로그램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걸 도와드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수업이 끝나고 셋이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힘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젊은 부부는 저렴한 집값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르신은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어요. 게다가 서로의 생활비도 절약되고요. 지은 씨가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서로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늘 걱정인데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 제 집이 떠올랐어요. 3층짜리 단독주택. 남편이 물려준 이 집에서 저는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2층과 3층은 비어있는 채로. 혹시 제 집에 관심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수 씨와 지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머니 댁이 어디신데요? 알고 보니 그들이 살고 있는 월세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제 집을 보러 갔어요. 와, 집이 정말 좋으세요. 지은 씨가 탄성을 질렀어요. 오래된 집이지만 반듯하게 관리된 모습에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워 보였죠. 저희가 2층에 살고 어머님은 1층에 계시면 서로 독립적인 공간도 있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때 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이런 방식으로 살고 계신 분들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 오히려 더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요. 민수 씨도 덧붙였어요. 저희가 연구하면서 본 사례들 중에는 정말 성공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어르신은 든든한 이웃이 생기시고 저희 같은 젊은 부부는 집 걱정을 덜 수 있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서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민수 씨와 지은 씨는 자신들의 직장과 생활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도 제 생활 방식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우리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바로 새로운 가족이 되어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지은 씨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민수 씨는 냄비를 들고 지은 씨는 채소를 썰고 있었어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죠. 얼마 만에 누군가와 함께 부엌에 있는 건지. 하지만 현실은 늘 생각과 달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첫 번째 고비가 찾아왔어요. 제가 아침 일찍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서요. 어머니,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저희가 보통 늦게 자서 아침에 청소기 소리가 아차 싶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걸 깜빡했네요. 민수 씨는 회사에 다녀서 늦게 퇴근하고 지은 씨는 작가라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다고 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첫 가족 회의를 했어요. 청소는 저녁에 하고 대신 저희가 어머니 아침 산책에 같이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씩 서로를 배워갔어요. 지은 씨는 제가 김치 담그는 걸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그 아이한테 카카오톡 보내는 법을 배웠죠. 민수 씨는 주말마다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었어요. 내가 못 박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든 잘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날이에요.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 가족이 되어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식습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랐으니까요. 지은 씨는 채식을 선호했고 저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민수 씨는 주말에도 일할 때가 있었고 저는 일요일엔 꼭 교회에 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실제 가족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는 말 못할 고민도 지은 씨한테는 털어놓게 되고 민수 씨는 마치 친아들처럼 저를 챙겨주었죠. 어머니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너희 바쁠 텐데. 어머님, 저희도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어요. 그들이 내는 월세로 제 생활비가 해결됐고 공과금도 같이 내니 부담이 줄었죠. 무엇보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현관에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인사가 들리고 저녁이면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하고 안부를 물어오는 목소리. 그저 새들어 사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도 배워가는 중이에요. 서로의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모두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젊은 세대의 생각을 배우고 그들은 저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고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지은 씨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함께 산 지 6개월. 이제 막 서로에게 적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기라니. 갑자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건 아닐까?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러우면 어쩌지?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지금 새로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게 진정한 가족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지은 씨를 찾아갔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은 씨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아기를 키우는데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해요. 민수 씨도 퇴근 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저희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께서 아기를 봐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신뢰와 안정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변화를 준비하게 됐어요. 물론 새로운 문제들도 있었어요. 지은 씨 친정어머니가 오셨을 때는 조금 어색했죠. 서로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견제하는 듯한 그런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지은 씨가 중심을 잡아줬어요. 두 분 다 제 엄마세요. 친정 엄마가 와 계실 때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도 지은 씨 어머니도 웃음이 났어요.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법을 배워갔죠. 또 다른 고비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아기가 생기면서 지은 씨의 수입이 줄어들 것 같다고 했어요. 월세를 조금 줄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월세는 좀 줄이되 대신 내가 아기를 봐줄 테니 보육비 부담을 덜어줄게. 민수 씨가 감동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하고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계속 배워가는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혹시 이런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서요. 여러분도 충분히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계약서는 꼭 써두시는 게 좋아요.
민수 씨와 지은 씨가 처음 이사 오기 전 복지관 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가족이 될 사이인데 무슨 계약서냐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옳은 조언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계약서를 쓰고 싶어요. 서로의 권리도 지키고 책임도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 씨의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죠.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어요. 월세와 공과금 분담 방식, 각자의 생활 공간 명시, 공용 공간 사용 규칙, 계약, 기간과 연장 조건, 불가피하게 헤어져야 할 경우의 절차. 썩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두니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계약서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젊은 부부와 같이 살다가 크게 다투어서 헤어졌다고. 아무런 약속도 없이 시작했다가 서로 상처만 받고 끝났대요. 경제적인 부분도 꼼꼼히 따져봤어요. 제가 받는 월세는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어요. 대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같이 내기로 했죠. 관리비도 공평하게 나누고요. 어머니, 이렇게 하니 저희도 너무 좋아요. 지은 씨가 말하더라고요. 원래 살던 곳은 월세가 너무 비싸서 힘들었대요. 지금은 월세 부담이 줄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 때는 집이 큰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수입이 되니까요. 서로를 보호하는 의미로 이런 준비들이 있었기에 주변의 우려도 줄었어요. 처음에 제 자식들은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계약서도 있고 보험도 있고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니 안심하더라고요.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선자 씨는 어떻게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저도 집이 큰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걸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이런 주거 공유를 돕는 단체들도 있대요. 신뢰할 수 있는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을 연결해주는 곳이요. 서로의 신원도 확인해주고 계약서 작성도 도와준대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대요. 물론 아무나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성격이나 생활 방식도 맞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오히려 더 나은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요. 다만 몇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함께 살 사람들의 신원, 명확한 계약관계, 서로의 생활 방식 이해, 경제적인 부분의 세세한 조율,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이런 것들만 잘 갖춰진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가족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인 씨의 배가 불러올수록 그 안에서 자라는 아기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발견한 특별한 행복들이에요. 첫 번째는 일상의 따뜻함이에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회사 앞에서 산 귤인데 엄청 달아요. 지은아, 내가 좋아하는 무염김치 담가놨어. 입도 탈 때 먹으면 좋대. 이런 소소한 대화가 오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하던 제 저녁 시간이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어머니, 오늘 늦으실 것 같다고 하셨죠? 제가 저녁 차려 놓을게요. 민수야, 퇴근길에 비 온대. 우산 가져가. 누군가를 걱정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는 이 느낌. 실제 가족보다 더 세심하게 서로를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새로운 배움이에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건 우리 어릴 때 즐겨 먹던 막장이야.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 저도 제가 아는 건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스마트폰으로 영화 보는 법 알려드릴까요?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발견들. 이게 우리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안정감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너희가 있어서 참 든든해. 요양원을 걱정하던 제가 이제는 제 집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껴봐요.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섯 번째는 삶의 활력이에요. 어머니, 주말에 우리 시장 구경 가요. 지은아, 오늘은 내가 너희 친구들 초대해서 된장찌개 끓여줄까?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워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 추석이에요. 민수 씨 어머님이 송편 빚는 비법을 알려주시고 제가 또 제가 아는 비법을 알려드리고 지은 씨는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렸더니 제 딸들도 다음에는 꼭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행복이 다른 가족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니야, 너희 덕분에 내가 더 행복해졌어.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매일매일 증명하고 있어요. 특히 곧 태어날 아기는 처음부터 이 특별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날 거예요. 할머니가 둘이나 있는 아기,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이 차이도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다름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더 진심을 다해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나는 요양원에 가기 싫어.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혼자 살다가 쓰러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저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침에 눈을 뜨면 들리는 발자국 소리.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이면 들려오는 부엌의 소란스러운 소리. 어머니,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손주의 울음소리까지. 제 집은 이제 생기로 가득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람과 같이 살면 힘들지 않을까? 세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을까? 서로 맞지 않으면 어쩌지? 걱정되시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계약서로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세요. 무엇보다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세요.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양원에서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사는 것과 자식들 눈치 보며 우울하게 지내는 것과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더 쉬울까요? 제가 선택한 이 길,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과 함께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실 건가요? 자식들에게 의지하면서 눈치 보며 사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겐 언제나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